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17일 금요일인데요.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우리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부인 김건희 씨 문제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아들 문제로. 그런데 아들 문제가 도덕적으로 보면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상습 도박도 도박이지만은 성매매 의혹이 있는 행위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행태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다 이제 알려졌는데, 문제는 바로 특히 이 성매매와 관련된 이 업소 출입, 마사지 업소 출입과 관련해서는요, 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날이 할머니가 말하자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른 바로 그 다음 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뭐 이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이 도덕률 이런 것도 더 중요한데, 이게 물론 더 중요하죠,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집안에 이러한 이 피가 흐르는 아들이 있다. 예, 이거는 그야말로 인간 말종 아니겠어요? 아니, 할머니 장례를 어제 치렀는데 오늘 마사지 업소로 간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바로 도박장에 가서 돈 따가지고 그 돈 딴 돈으로 마사지 업소를 갔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요, 여론의 추이를 보면 이 부인 김건희 씨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하향 추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사후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지금 이후에,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 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예요. 여기에 관해서 김종인, 그 다음에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입장 쭉 말씀드리고, 또 지금요 여당에서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번 이 김건희 씨의 이 허위 이력이라든가 수상 경력 의혹, 이거를 가지고 아주 말하자면 이 물고기가 물을 만나서 좋아하듯이 지금 기고만장해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론 추이를 보면요, 이 바로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참 희한한 여론조사인데, SBS가 조사한 걸 보면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역전이 됐어요. 이재명이 35.4, 그 다음에 윤석열 33.3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MBN에서 조사한 걸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또 여기는 앞서요. 42.3 대 38.4. 차이점은 날짜는 똑같아요. 12월 14, 15. 이틀간인데 차이점은 SBS는 면접 조사를 했고, 그리고 MBN은 ARS 조사만이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참 희한한데, 어쨌든 이 시간상으로 보면 김건희 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진행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다른 어느 조사 때보다도 좀 더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SBS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배우자가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걸 물으니까 60.4%가 영향을 준다. 그리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의 절반 조금 넘는 35대는 38.1%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예요. 이걸 보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후보도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이 심적 압박감을 갖고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나온 내용을 보면 1차적으로 공식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부인도 사과 의향을 표명하고 싶고, 또 윤석열 후보도 부인의 사과 의향 표명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또 결혼 이전이냐 이후냐를 떠나서 여당한테 공세의 빌미를 준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고 죄송하다, 이런 입장문을 표현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어제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직 사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명하느냐,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의 등판은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관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쭉 보면 말이죠, 지금 우선 사실 확인이 먼저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에요. 지금 워낙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사실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대충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죠. 이수정 이 범죄심리 전문가인데 이수정 위원장은 한술 더 나가요.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은 사과해야 되지만은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된다.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비리 의혹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몰고 범죄 행위로 단정하고 그 이후까지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이수정 위원장의 이러한 이 학자로서의 또 이 패널로서의 입장 정리는 뭐 마땅히 자유자재지만 이제는 공인이다. 예. 선대위에 있는 고위 인사잖아요.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이 시간 강사는 공개 채용이 아니다. 그리고요, 이 시간 강사라기보다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겸임교수예요. 겸임교수. 아마 겸임교수는 뭐 이 봉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받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걸 가지고 이 봉급이 맞냐 적냐 가지고 일률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법적인 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에 부풀리라든가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 잣대가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시간 강사는 공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국 교수 노조하고요, 한국 비정규 교수 노조 회원들이 이런 발언은 이 전국의 대학 강사들 굉장히 모멸감을 줬다라고 하면서 또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선대위 측에서는 선대위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활본부장도 선대위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민주당의 대응을, 이 공격을 보면 결혼 전 사생활이 아닌 범죄 혐의는 또 다르다. 그러면서요, 이 결혼 전이라도 사생활이 아닌 범죄 혐의는 또 다르다. 이렇게 범죄 혐의. 그래서 이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이제 학력이라든가 이 수상 문제와 관련된 의혹, 이거를 이미 범죄 혐의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요, 지금까지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이쪽으로 이제 한정이 되다시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대통령 후보 측근 가족의 범죄 행위, 그러니까 일종의 본부장 의혹이라고 그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붙여서 프레임을 짰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특검으로 하자 해가지고요, 지금 이재명에 대한 특검은 대장동 특검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대장동 특검인데, 여기에 이재명이가 뭘 주장했느냐면 윤석열 후보의 과거 10년도 넘은 부산은행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이 수사 문제를 갖다 끼워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타기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는 말이죠, 윤석열 후보나 측근 가족 범죄 행위도 특검으로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특검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야말로 그렇잖아요. 물을 잔뜩 부으면 속에 있는 이 흙탕물, 이게 뭐 흙탕물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물타기 지금 공세로 작전을 지금 확대시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말려들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요, 이 김건희 씨의 그러면 어떻게 등판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대충 한 3가지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정면 돌파하는 방안, 그 다음에 외곽 지원하는 방안, 그 다음에는 지금과 같이 커튼 뒤에서 내주하는 방안, 이 3가지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요, 이 정면 돌파로는 이제 어차피 본인 의혹은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지금 현재 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니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때 직접 해명한다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외곽에서 내주를 하는,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일종의 봉사활동, 아니면은 본인의 전공 분야인 문화예술계의 표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런 이 제한적 말하자면 활동이죠. 그리고 또 이 제한적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태희 본부장이
김 씨가 조용히 뒤에서 내조를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냐라고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조용하게 말하자면 커튼 뒤에서 내조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지금 이 선택지 중에 하나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 선대위 안에서는 이 배우자 팀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최지연 부대변인, 김현장 변호사 출신이고 현재 부대변인을 맡고 있고 김건희 씨 관련 논평을 주도적으로 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최지현 부대변인이에요. 이분하고 그 다음에 양금희 중앙여성위원장, 그 다음에 원희룡 전 지사의 부인 이 강윤영 씨, 이런 분들이 이 배우자 팀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출근길에 언론인들한테 밝힌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윤석열 후보가 이 김건희 씨 논란과 관련해서는 빨리 사과할수록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내놨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사실관계를 우선 완전히 파악을 하면 본인 스스로 곧 사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선대위 차원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선대위 차원에서 건의를 하는 거지 후보 가정에 대한 문제를 선대위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거를 그렇잖아요. 윤석열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부인이 사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과가 있을 수 있겠어요? 선대위를 누구를 위한 선대위입니까? 선대위가 윤석열 후보를 위한 선대위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한다. 그러면 선대위가 사과한 거랑 똑같아요.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과이고, 김건희 씨가 사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선대위가 별도로 사과에 나설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은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 도박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재명 후보 아들이 스스로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는 결국 아까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 그다음에 선대위, 이 사과의 주체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사과가 적절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그건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 걸로 끝날지 말지는 국민들이 판단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준석 이 대표가 입장을 또 어젯밤에 이 YTN 뉴스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쭉 어제부터 정리해드린 윤석열 후보의 생각과 이준석 대표의 생각, 이제는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좀 다른 뭐라고 할까요, 이 톤으로 이준석 대표도 입장을 내놨는데 이제 거의 같아지는 것 같아요. 우선 가장 큰 틀은 뭐냐, 이 윤석열 후보는 사실관계 선파악입니다. 그리고 사과, 이거거든요, 입장 표명.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밝힌 바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유흥업소 근무설에 대응하지 않은 것을 악의적으로 활용해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직접 소명하고 싶다는 강력한 뜻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명을 해야 되는 당사자인 후보 측에서 자료들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에서 당과 후보자 측이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께 진솔하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고 사실을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게 명확해지면 후보자, 배우자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국 장관 때도 이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낙마하고 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은 죄가 있다 없다, 뭐 사실이냐 아니냐, 또 비단 많은 일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이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따라서 낮은 자세로 진솔하게 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후보자 배우를 사적으로 만나봤는데 지금까지 대중에 쌓인 이미지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훨씬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본인이 가지고 있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미 발표를 했고 또 이 유흥업소 근무설이라든지 민망한 공격을 받으면서 훼손된 이미지의 경우에 후보자 배우자가 강력한 소명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해명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줄리 유흥업소 근무설은 여성에게 아주 심각한 모욕적 발언이지만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자를 생각해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해서 공격하는 이런 언론들의 이런 보도 때문에 이미 김건희 씨가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추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뭐 곧 벌써 이제 12월 중 하순으로 넘어가는데 이 하순에서 1월 초순까지는 연말연시니까 여론조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아웃, 여론조사의 블랙아웃 현상을 말하자면 커버하기 위해서 기획적으로 지금 현재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또 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홍준표 의원이 한마디 하고 있어요. 이 페북에 뭐라고 입장을 내놨냐면 요즘 뭐 아들 의혹, 그 다음에 김건희 씨 배우자 의혹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들을 두고 누가 더 좋은 후보인가를 고르기보다는 누가 덜 나쁜 후보인가를 골라야 하는 나쁜 놈들 전성시대가 됐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홍준표다운 표현이에요. 나쁜 놈. 자, 그래서요. 뭐 과거에 나쁜 놈 시리즈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연상시키는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여야 후보 진영, 본인, 가족 비리가 서로 물고 물리는 범죄 혐의자들끼리 역대급 비리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 후보들의 정책도 여야 구분 없이 퍼주기 선심성 공약에다가 이젠 문재인 정권과 차별이 있는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는 것은 포기하고 특정 이입 집단에 영입하는 짜깁기 공약만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뭐 어쨌든 옳은 얘기입니다. 이번 공약의 특성, 특히 이재명 후보는요 그냥 퍼주기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피장파장인 후보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는 역대급 비리 대선을 만든 점에 일말의 책임을 느끼면서 오늘 또 망연자실하는 하루를 보냈다. 허탈감을 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피장파장 후보들끼리 이거를 강조하는 것은 둘 다 안 된다 이거죠. 이 기존의 이 인식의 틀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윤석열도 나쁘고 이재명도 나쁘다. 이런 이 경선 때부터 가졌던 뭐라고 그럴까요? 이 인식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만들 하시고 대통령 성답게 해달라. 꿈과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보여달라. 국민들에게 더 이상 혹독한 시련을 주면 그거는 죄악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똑같은 비슷한 입장문인데요. 이 사람의 운명이 나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글. 그러니까 과거 본인이 JTBC에서 이 방송인으로 좀 활동해달라, 즉 MC로 활동해달라 이런 제의를 받았었다는 것을 공개하면서 운명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2012년도 7월달 얘기입니다. 손석지 사장이 주말 정치 토크 홍준표 라이브쇼 MC 이거를 좀 맡기로 다 했었는데 이 보궐선거 경남지사 나가는 바람에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방송인의 길로 나섰으면 내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종종 하게 된다. 그러면서 온갖 갈등과 증오 현장인 지금보다는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그렇지만은 그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지내고는 있는데 그 운명이 또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요. 지금 아마 이제 이 홍준표 의원도 마음의 정리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만큼 이번에 이 경선에서 말하자면 통과하지 못한 그 아픔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 하루빨리 그 아픔을 빨리 치유하고 정권 교체에 언젠가는 났을 것이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아들이 남긴 이제 마사지 업소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 마사지 업소는 지금 이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정말 마사지 업소가 아닌 퇴폐 업소가 맞느냐.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누리꾼들이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누리꾼들이
딱 가봤다 이겁니다. 가봤는데 가보니까 역시 이건 퇴폐업소가 맞다. 왜냐하면 이 선전하는 문기라든가 그리고 누리꾼들이 썼던 내용들을 보면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아들이 간 거 순수 마사지가 아니고 나쁜 일을 하러 간 것이 맞다. 이런 심증을 굳혀주는 글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우선 뭐라 그럴까요? 이 홍보 스파 XX라는 이 마사지 업소를 갔는데 영업시간, 위치, 마사지 코스, 이벤트, 홍보 내용이 쭉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고 마사지 종류는 A, B, C, D 코스고 4개가 있고 코스에 따라서 11만부터 19만원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단순한 마사지뿐만 아니라 이런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뜻하는 은어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퇴폐적인 마사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심을 받는 용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이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면 틀림없이 나쁜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아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후기글 뭐라고 되어 있냐면 B코스 관리를 받았다. 힐 X 제대로 한 상태에서 라면을 먹었다는 내용이 담기도 했고 이 언급된 또 이 아들이 언급한 B코스 내용에는 마사지 가로하고 전립선 포함 XX, XX 여기에는 이런 것은요 그런 이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후기글이 찐이다, 현실적이고 헛웃음이 나온다, 술집에 가서 술을 안 마셨다고 한다, 이게 퇴폐 아닌 건가 라는 글을 올리면서 비판적 시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요 그 마사지 업소 간 건 맞아, 그런데 그건 안 했어 그러잖아요. 이거가 거짓말이다. 이것을 암시해주는 그러한 후기 댓글들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친할머니 발인 다음 날에 이 업소를 방문한 후기를 쓴 거, 이것이 또 많은 이 후폭풍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때 그러니까 친할머니 돌아가신 날이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 3월 13일 날 돌아가셨어요. 별세를 했는데 당시 이동호 이 아들이 친할머니 발인 다음 날인 16일 아침부터 11시간 동안 PC방에서 도박을 하고 돈을 따자마자 마사지 업소를 찾아간 정황이 발견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시청자 여러분 생각합니까? 도저히 이거는 참 사회적 뭐라고 그럴까요? 논란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 정도 집안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낸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후보 아들 도박 논란과 관련해서 조홍천, 그동안에 이제 미스터 쓴소리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상당히 저도 뭐 조홍천 의원 참 잘 아는데 이번에는 좀 편향된 시각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자, 뭐라고 입장을 내놨냐면 이제 17일이니까 오늘이죠. 일찌감치 CBS 라디오에 출연했어요. 후보 자녀도 검증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은 배우자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 의혹이 아들 도박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실 테고, 그러면서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은 행사할 권한에 비례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 후보 자녀라 할지라도 사실상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검증하기는 해야 한다. 그렇지만은 부인만큼 배우자만큼은 아니다. 그러면서 허위 이력 김건희 씨, 이건 공적 영역으로 검증의 대상이고 여러 대학교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자료가 사용됐다. 이걸 확인해야 사과를 할 수 있겠다는 윤 후보 입장에 동의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공세를 푸고 있습니다. 펴고 개인적으로 김 씨가 리플리 증후군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이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과라는 것은 빠를수록 좋고 또 여러 가지 사족을 달지 않고 깔끔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아들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이건 본인만이 아는 일 아니냐. 본인은 해당 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라고까지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좀 과학적으로 작년 3월달 얘기니까 이 물적 CCTV라든가 무슨 다른 증거를 찾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이 아들 직접 이 마사지 서비스를 해준 여직원이 있지 않겠어요? 여성 종업원? 언젠가 양심선언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요. 자, 술 마시러 갔는데, 술집을 갔는데 끝까지 안 먹었어. 이거하고 평소에 술 마실 줄 아는 사람인데, 그래도 한두 잔 했어. 누가 더 나아요? 한두 잔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나은 거 아니겠어요? 이 업소 후기를 한두 번 올린 게 아니잖아요. 이 아들이. 그러면 여러 번 갔으면 적어도 한 번이냐 두 번이냐 뭐 10번이냐 이 문제지. 그런 나쁜 짓을 안 했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참새가 방앗간 곁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신뢰가 되지 않는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번에는요, 이 아들 도박 이재명, 장제원과 비교하자. 이렇게 지금 야권에서는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요, 이 권인숙, 지금 뭐 이 성문제 하면 권인숙 의원 뭐 상당히 전문가 중에 한 명 아니겠어요? 예. 자, 권인숙 의원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또 치고 나왔어요. 자,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페북에서 이재명 후보는 아들 일로 선거 캠프 비서실장 직책을 그만둔 장제원 의원 수준에 상응하는 처신을 하라. 이렇게 적었고, 이양수 대변인도 아들이 중범죄를 치료 대상쯤으로 치부한 이재명 후보의 사과를 보면 조카의 모녀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둔갑시킨 일이 오버랩 된다. 이렇게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 권인숙 의원이 지금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 두 개, 이재명 후보 아들하고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논란 비교하는 거, 이거는 아직까지 차이를 도내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20대 후반의 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의 문제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 개입, 즉 부모가 개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 씨를 언급하면서 사생활 문제 제기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제대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사적인 생활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가 추물로 몰고 가려는 식의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심각성을 상당히 부여하고 있어요. 이 김건희 씨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역시 또 감싸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같이 검증할 건 검증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경계하고, 이런 식의 태도는 필요한데 이러한 논의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본다면서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태도와 자세에 관해서 조금 더 상황이 드러날 게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요, 20대 이후에 나타난 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태도로 우리가 가야 하는가, 본인들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는 또 다르게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게 맞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논의, 국민적인 판단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권인숙 의원이 이런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감싸고 나왔는데, 이 아들 문제, 이 장제원 아들하고 그야말로 대비가 딱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는 지금은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톤 다운을 한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중권 교수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진중권 교수가 아주 멋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재명 후보 도박과 관련해서 조족조 명정명,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논란에 관해서. 그러니까 조족조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이게 명적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 조국과 이재명 후보의 트윗글을 캡처해서 올린 조수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조족조 명정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조국 장관은 2016년도 1월 21일에 뭘 올렸느냐,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는 글을 썼어요. 근데 이재명은 2012년 6월 26일 날 뭘 썼느냐, 나라 망할 징조, 두 번째는 도박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나라가 나서 경마, 경륜, 경정, 급기야 연금 복권으로 노인들 주머니까지 턴다. 국민이 하는 도박은 처벌하면서 나라가 권장한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도박이 너무 많아서 숨을 찰 지경이라고까지 이재명이는 썼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이 과거의 이런 글을 보면서 조족조 명정명 일침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러한 이 과거의 글들을 찾아내 가지고 민주당에 찾아내고, 그리고 작년 9월에 장제원 의원 아들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 이제 캠프 상황실장을 그만뒀잖아요, 장제원이가.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 말라, 이렇게 비아냥을 댔어요. 이거를 조수진 최고위원이 또 거론을 하면서 아들을 비롯한 가족 문제에 대한 공직자, 공직 후보의 사과를 민주당은 대놓고 조롱해 왔고, 이재명 후보가 후보직을 살 때 아닌지, 악의 눈물인지 아닌지, 또 민주당은 이제는 답해라. 민주당 잣대가 고무줄이 아니라면 야당에 들이대온 잣대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 사과를 공개적으로 평가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뭐 이 조수진 의원 활동이 언론인답게 아주 센스가 상당히 좋아요, 촉이. 자,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고 오찬 후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리고, 정권 교체 반드시 이뤄내야 되고, 여당에서 제기하는 이 김건희 씨의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진상조사 후 정확한 사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보고, 그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여당의 이런 이 제보들 우리가 그야말로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